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판곡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수학교사 이태화입니다. 2020학년도에 우리는 모두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제가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선생님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간단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수업 내용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2020년에 절망을 많이 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수업 모형이나 방법들을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저에게 그래도 든 생각 한 가지는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신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보다 더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학기 초에 온라인 수업 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지원단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두려움이 별로 없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노트북이나 PC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들로 구성했어요.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는 활동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기기를 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요나 댓글 달기를 좋아해서 온라인 수업에서의 다양한 피드백에도 도움이 되는 학생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했고요. 수학을 잘하기보다는 이런 온라인 기기 활용 능력에 주목해서 온라인 수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학기 초에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학급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의 지원자가 나왔고요. 이 아이들은 온라인 모둠의 장이 돼서 온라인 모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 하고 싶었던 건 환경은 온라인이지만 수업에 담고자 했던 가치나 수업에 담고자 했던 교육 철학을 그대로 담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수업 디자인의 목표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똑같은 활동을 온라인에서 해보면 어떨까 였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나지 않아도 만난 것처럼 서로 피드백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거꾸로 교실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사실 수업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공하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그날그날의 수업 영상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수업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수업 노트에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 내용의 교과서 문제를 풀고 매번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패들렛 환경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할 수 있는 패들렛 환경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질문, 그리고 일부분 학생들이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실시간 쌍방향 줌 수업에서 발표하여 질의응답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수업 노트는 이런 식의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번 이름 칼럼에 있는 자기 칸에다가 그날의 학습 내용을 쭉쭉쭉쭉 업로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제가 공부 잘하는 법을 물어보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꾸준함이고요. 그 꾸준함을 여기에 담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매일 들은 수업 영상을 시청하고 키워드를 적고 그날 학습지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질문 보드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고요. 제가 질문하는 학생은 예쁜 학생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아이들한테 주입해서 질문하는 것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부감을 갖지 않고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학생이 실제로 자신이 풀이한 학습지를 업로드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제가 일정 부분 피드백을 달고 이 피드백을 아이들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물론 제가 일일이 채점을 해주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항상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그날그날의 학습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 보드인데요. 질문 보드는 학생들이 그날그날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하고, 첫 번째 질문을 올릴 때는 하얀색 게시물로 질문을 올리고요. 해결된 질문은 나중에 노란색으로 그 게시물의 색깔을 변경해서 어떤 질문이 아직 남아있는 질문인지, 어떤 질문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질문인지 사전에 약속을 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게시물로 남아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서로서로 답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질문 보드는 제가 무언가를 궁금하게 여기고 질문하는 행동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게 만든다라는 걸 학기 초부터 꾸준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공부한 내용 중 질문거리를 찾아 질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질문 보드는 확실히 쓰는 아이들만 쓰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원명을 넣어서 제목을 적고, 그리고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답변을 하고, 그 답변한 게시물 색깔은 변경을 해서 어떤 게 질문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약속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줌수업에서 이 질문과 답변을 서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한 후에, 그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활동한 거기 때문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기록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기록해 주기도 했습니다. 쌍방향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태블릿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풀이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풀이한 문제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화면 공유를 한 후 주석 기능을 이용해서 밑줄을 그어가며 설명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학생도 신청을 받았고요. 실시간으로 풀이를 하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대신에 서로 많은 공유를 하기 위한 시간으로 줌 수업 시간을 운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수업의 흐름이 이랬다면 다양한 게임도 했었는데요. 선생님들도 평소 수업에서 많이 하시는 OX 퀴즈 형상평가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단원평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OX 문제로 만들어주고, OX를 해결을 한 다음에 5인 칸만 색칠을 하면 수분 그림 찾기의 정답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고요. 오프라인에서 했던 수업 내용을 그대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져가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모둠 활동으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거꾸로 교실은 결국 동영상이 주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 항상 되뇌이는 말은 나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싶은가입니다. 21세기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뽀시도 기르고 수학 실력도 기르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 더불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시간에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타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온라인이라서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였고요.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디자인해서 수학 실력도 키우고 온라인 툴을 다루는 방법도 익힐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목표를 다루는 과제는 세상을 만나고 나를 찾는 수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카드뉴스 만들기를 진행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내가 배운 수학 개념을 활용해서 관심 있는 주제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자신이 이해한 언어로 발표하고, 그래서 깊이 있게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수업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더 많은 고민들이 있고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 내용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